사람 사이의 갈등은 감정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많은 경우 원인은 오해다.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 말은 입을 떠난 순간 상대의 경험과 성격, 그날의 기분을 거친다. 그래서 같은 말도 어떤 이는 위로로 듣고 어떤 이는 비난으로 듣는다. 현대 언어 철학의 거장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말의 의미는 그 쓰임이다. 사전에 적힌 뜻이 전부가 아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같은 말도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간다. 오해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그 함정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것을 알면 당신의 말은 더 정확해지고 관계는 훨씬 편안해질 것이다. 첫 번째, 말은 쓰임이 뜻을 만든다. 단어는 사전 속에 갇힌 기호가 아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쓰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이 달라지면 뜻은 순식간에 바뀐다. 분석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했다. 말의 의미는 그 쓰임이다. 단어의 고정된 정의보다 그 말이 놓인 장면과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한 신입사원이 상사에게 보고를 마치며 말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상사는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다. 신입은 일을 잘했다는 칭찬으로 들었지만 며칠 뒤 동료에게서 들었다. 그 괜찮습니다는 당장 수정하긴 어렵지만 넘어가겠다는 뜻이었다. 말은 쓰임이 틀을 만든다. 사람과의 대화에서 단어보다 장면과 의도를 먼저 살피라. 두 번째, 귀가 다르면 말도 달라진다.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의 귀가 다르면 전혀 다른 뜻이 된다. 귀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온 경험과 습관, 마음의 상처가 그 모양을 만든다. 비트겐슈타인은 말이 이해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래서 같은 말이 어떤 이에게는 격려가 되고 다른 이에게는 압박이 된다. 한 선배가 후배에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한번 도전해봐. 성공 경험이 많은 후배는 웃으며 도전했다. 하지만 실패가 잦았던 다른 후배는 그 말을 실패하면 책임을 지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상대의 귀를 모른 채 던진 말은 아무리 정확해도 빗나간다. 말을 하기 전 귀의 모양을 먼저 살피라. 세 번째, 장면이 바뀌면 규칙도 바뀐다. 말은 항상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장소와 관계가 바뀌면 같은 표현도 다른 약속이 된다. 이는 대화가 단순한 말풀이가 아니라 규칙이 있는 언어 게임이라는 뜻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말의 쓰임이 마치 놀이의 규칙처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게임의 규칙을 모르면 같은 말을 하고도 전혀 다른 의미로 전해진다. 한 부부가 주말 계획을 이야기했다. 아내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남편은 동의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내의 속뜻은 그렇게 하시든지였다. 대화는 곧 오해로 이어졌다. 당신이 말하는 지금의 판을 먼저 확인하라. 판을 모르면 규칙 없는 말이 된다. 네 번째, 말은 감정을 오래 남긴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말은 그 순간을 오래 붙잡는다. 웃음 한 번이 하루를 밝히듯 거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된다. 그래서 말을 고르는 일은 곧 감정을 다루는 일이다. 말의 기색이 거칠면 관계의 틀이 금이 간다.
반대로 정확하고 따뜻한 말은 사람 사이의 틈을 키워준다. 현대 철학의 흐름을 바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삶의 틀이라 했다. 그 틀 속에서 관계가 자라고 그 안에서 기억이 굳어진다. 틀이 비틀리면 기억도 비뚤어진다. 한 상사가 회의 중 부하 직원의 보고를 들은 뒤 말했다. 이건 너무 생각이 짧았네요. 그 말에 직원의 표정이 굳었다. 며칠 뒤 상사는 같은 직원에게 말했다. 지난 자료는 충분히 노력한 걸 압니다. 다만 몇 부분만 보완하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개선안을 내놓았고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됐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말은 감정을 오래 남긴다. 말을 세우기 전에 그 말이 남길 감정의 무게를 먼저 살피라. 5번째, 설명은 구체적일수록 오해가 줄어든다. 짧은 말은 간편하지만 간편함이 곧 명확함은 아니다. 모호한 표현은 해석을 듣는 사람의 몫으로 남기고 그 해석이 서로 다르면 곧 오해가 된다. 말에는 대상, 범위, 시점 같은 뼈대를 붙여라. 구체성은 뜻의 경계를 세운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난제가 언어의 혼탁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말이 흐리면 사람은 빈칸을 자기식으로 채운다. 그래서 같은 문장이 칭찬이 되기도 비아냥이 되기도 한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했다. 조만간 한번 보자. 그 말은 가벼운 인사였지만 듣는 쪽은 곧 약속이 잡힐 거라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서운함이 쌓였다. 다음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청 근처에서 점심 어때? 그날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마쳤다. 그는 깨달았다. 구체적인 말이 마음의 간격을 줄였다. 짧아도 좋다. 다만 구체적으로 전달하라. 한 걸음이 오해를 막는다. 6번째, 듣기 전 마음을 비워라. 오해는 말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닫힌 귀에서도 자란다. 마음이 먼저 결론을 정하면 그 다음의 말은 증거로만 쓰인다. 칭찬도 비난으로 들리고 조언도 명령으로 들린다. 듣기의 첫걸음은 비우는 일이다. 의도와 감정을 잠시 내려놓아라. 비트겐슈타인은 이해가 단어 내부가 아니라 쓰임과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전체 장면을 보려면 판단을 멈춰야 한다. 한 직원이 상사에게 말했다. 보고서 첫 부분을 줄이면 더 명확해집니다. 상사는 그 말을 불만으로 들었다. 며칠 뒤 자료를 다시 보니 제안의 가치가 보였다. 다음 회의에서 그는 말했다. 내 제안이 옳았다. 그렇게 하자. 그 순간 팀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그는 인정했다. 마음을 비우니 말의 뜻이 제대로 들렸다. 듣기는 절제다. 비운 귀만이 뜻을 온전히 담는다. 7번째, 질문은 오해를 풀어준다. 말을 들었을 때 뜻이 불분명하면 바로 묻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오해는 잘못 짐작하는 데서 시작된다. 짐작은 빠르지만 정확하지 않다. 당신이 짐작한 뜻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 뒤의 대화는 엇갈리기 쉽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 틈은 더 벌어진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혼란이 많은 철학적 문제를 만든다고 했다. 이 혼란을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질문이다. 질문은 불확실한 말을 다시 빛에 드러낸다. 확인하는 질문은 대화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이어가게 한다.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다. 이 일은 빨리 끝내야 돼. 동료는 그 말을 오늘 안에 끝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자였다. 서로 다른 이해 때문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겼다. 그날 저녁 다른 동료는 물었다. 언제까지면 되는 거죠? 그 한마디로 기한이 명확해졌다. 다음부터는 작은 의문도 바로 물었고 팀의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졌다. 묻는 것은 신뢰가 아니다. 확인하는 질문이 오해를 막고 대화를 안전하게 만든다. 질문은 관계를 지키는 열쇠다. 8번째, 비유는 뜻을 또렷하게 한다. 말은 때로 직접 설명보다 비유로 더 잘 전해진다. 비유는 낯선 내용을 익숙한 그림 속에 담아준다. 듣는 사람은 이미 아는 장면과 비교하며 새로운 뜻을 쉽게 이해한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핵심은 흐려진다. 비유는 이 흐림을 걷어낸다. 비트겐슈타인은 복잡한 개념을 설명할 때 생활 속 장면을 예로 들었다. 그는 언어는 도구와 같다라고 말했다. 이 한 문장이 언어의 기능을 단번에 보여준다. 도구가 쓰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듯 말도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협력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정의와 원칙을 나열했지만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축구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것과 같다. 서로 공을 주지 않으면 골을 넣을 수 없다. 순간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들은 금세 예시를 떠올리며 이해했다. 비유는 복잡한 길을 짧게 만든다. 단, 비유는 정확해야 한다. 틀린 비유는 뜻을 더 흐리게 한다. 좋은 비유 한 번이 긴 설명보다 강하다. 9번째, 반복은 의미를 깊게 새긴다. 한 번 들은 말은 쉽게 잊힌다. 사람의 귀와 마음은 바쁘고 새로운 정보에 밀려 금세 흐려진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한 번만 해서는 부족하다. 의도를 분명히 하고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라. 반복은 뜻을 단단하게 붙잡아준다. 비트겐슈타인도 중요한 개념을 설명할 때 다른 예시와 표현을 써서 여러 번 되새겼다. 그는 말의 의미는 그 쓰임이다라는 말을 책 곳곳에서 자주 꺼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의로, 다음에는 일상 대화 예시로, 그리고 언어 게임의 규칙 설명으로 반복했다. 그렇게 독자는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한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보고 형식을 알려줬다. 제목은 간결하게, 핵심은 3줄 이내로. 그러나 처음 보고서에는 여전히 불필요한 설명이 많았다. 상사는 화내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해줄게. 제목은 간결하게, 핵심은 3줄 이내로. 3번째 보고서부터 형식이 완벽해졌다. 신입은 말했다. 같은 말을 계속 들어서 기준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반복은 잔소리가 아니다. 전하고 싶은 뜻이 있다면 다른 옷을 입혀 다시 전하라. 그렇게 할 때 말은 오래 남는다. 10번째, 감정이 앞서면 말은 흐려진다. 말은 생각의 그릇이지만 감정이 넘치면 그릇은 쉽게 기운다. 화가 난 상태에서 던진 말은 정확성을 잃고 두려움에 쫓겨 꺼낸 말은 힘을 잃는다. 감정이 앞서면 말은 사실보다 감정을 더 전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말이 삶의 틀이라고 했다. 그 틀에 감정이 쏟아지면 틀은 쉽게 뒤틀리고 부서진다. 말을 세우기 전에 감정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말을 삼키지 않도록 숨을 고르는 일이다.
당신이 전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이 감정에 묻히지 않게 하라. 그날의 분노가, 그 순간의 두려움이 당신의 말을 왜곡하지 않게 하라. 감정이 찾아든 뒤에 꺼낸 말이 상대의 귀에 더 깊이 닿는다. 말을 늦추는 것은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회를 지키는 방법이다. 감정은 잠시 동안이지만 말은 오래 남는다. 11번째, 들은 말을 확인하면 갈등이 줄어든다. 대화는 말하는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듣는 사람도 대화를 만든다. 특히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들은 내용을 그대로 두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인은 불신이 아니라 정확함을 위한 절차다. 비트겐슈타인은 말의 의미가 문장 속 단어가 아니라 쓰임 속에 있다고 했다. 같은 단어라도 쓰임을 다르게 이해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이 차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시 말해보는 것이다. 한 프로젝트 회의에서 팀장은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안을 완성해 주세요. 어떤 팀원은 금요일 오전까지로 이해했고, 다른 팀원은 금요일 퇴근 전까지로 들었다. 결과적으로 일부는 시안을 하루 먼저 제출했고, 일부는 마감에 늦었다. 다음 회의에서 팀장은 말했다. 제가 말한 금요일은 퇴근 전입니다. 앞으로는 혹시 애매하면 꼭 물어봐 주세요. 그 후로 마감 혼선은 사라졌다. 확인은 대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안전하게 만드는 장치다. 확인하는 사람은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12번째,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말이다. 모든 상황에서 말을 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분명한 의사 표현이 된다. 말을 아끼면 생각이 깊어지고 듣는 사람에게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준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회피가 아니라 말이 의미를 잃을 때 멈추라는 뜻이다. 필요 없는 말은 오해를 만들고 불필요한 해명은 상처를 키운다. 한 후배가 상사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냈다. 상사는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 침묵 속에서 후배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말을 다 쏟아낸 후 후배는 스스로 정리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대화는 차분하게 이어졌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필요한 때의 침묵은 말보다 깊은 울림을 남긴다. 13번째,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말은 조심해야 한다. 오랜 인연일수록 말이 편해진다. 편안함은 좋은 것이지만 방심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상대가 다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면 위험하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무게를 잃지 말아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관계 속 언어도 상황과 쓰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어제 웃으며 나눈 농담이 오늘은 상처가 될 수 있다. 특히 나이와 위치가 다른 관계에서는 말의 온도를 조절해야 한다. 한 직장에서 2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가 있었다. 평소 농담을 자주 주고받았지만 어느 날 한쪽이 외모를 두고 농담을 했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겼겠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듣는 쪽은 요즘 건강 문제로 예민한 상태였다. 표정이 굳어졌고 며칠 동안 대화가 줄었다. 뒤늦게 상황을 안 동료는 그날 괜한 말을 했구나 하고 사과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말은 가볍게, 그러나 존중은 무겁게 하라. 그 배려가 인연을 지킨다. 14번째, 말의 순서를 바꾸면 뜻이 부드러워진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말부터 꺼내느냐에 따라 상대가 받는 느낌은 크게 달라진다. 처음부터 지적이나 반대를 앞세우면 상대의 마음은 순간 다친다. 반대로 먼저 긍정과 이해를 전하고 그 다음에 부탁이나 지적을 덧붙이면 상대는 마음을 열고 듣는다. 순서는 단어를 바꾸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말의 의미가 쓰임과 맥락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그 맥락에는 말의 순서도 포함된다. 첫 마디는 문을 열고 그 뒤의 말은 그 문을 통해 들어간다.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들어가지 못한다. 한 아들이 부모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번 여행은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부모는 바로 표정이 굳었다. 마음속에는 내 생각은 묻지도 않고 결정했나 하는 섭섭함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건강이 좀 회복되면 좋은 계절에 꼭 여행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쉬는 게 좋겠습니다. 부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내용은 같았다. 그러나 순서를 바꾸니 말이 부드럽게 전해졌고 상대의 마음은 다치지 않았다. 말의 힘은 뜻뿐 아니라 그 순서를 다루는 데서도 나온다. 15번째, 말은 한 번 놓으면 다시 잡기 어렵다. 한 번 입 밖에 나온 말은 다시 거둘 수 없다. 사과를 해도 잘못을 바로잡아도 그 말이 남긴 흔적은 오래간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나온 거친 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비트겐슈타인은 말이 삶의 틀이라고 했다. 그 틀에 금이 가면 다시 맞추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함부로 던진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관계를 흔들 수 있다. 한 이웃이 마당 담장 수리를 하다 옆집 주차 문제를 두고 언성을 높였다. 순간 화가 난 나머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쏟아냈다. 며칠 뒤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과했지만 그 전과 같은 편안한 대화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둘은 여전히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예전처럼 차를 나누며 웃던 모습은 사라졌다. 말은 화살과 같다. 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 발사하기 전 방향과 힘을 점검하라. 그 습관이 당신의 관계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 안에는 생각이 담기고 의도가 실리고 그 사람의 삶과 관계가 함께 깃든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여러 번 강조했다. 말의 의미는 그 쓰임이다. 이 말은 단어의 사전적 뜻이 아니라 그 말이 쓰이는 자리와 방식이 의미를 완성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나눈 대화 속에서 많은 갈등과 상처는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 뿌리는 대부분 오해였다. 말이 놓인 맥락을 읽지 못하거나 듣는 귀가 다르거나 순서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오해는 자란다.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이 가르친 모든 오해는 언어에서 태어난다는 진실이다. 말은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서로를 가로막는 벽이 될 수도 있다. 다리를 놓으려면 맥락을 보고 귀를 살피고 필요할 땐 묻고 때로는 침묵하며 순서를 조정하고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태도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더 적고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는 말이 남기는 무게를 잘 안다. 그 무게를 알기에 말을 고르고 다듬고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전하는 한마디가
상대를 움직일 수도 주저앉힐 수도 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물어라. 이 말은 다리를 놓을 것인가 아니면 벽을 세울 것인가. 다리를 놓는 말을 선택하라. 그 말이 당신의 관계를 살리고 당신의 세계를 넓힌다.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가르침은 결국 이것이다. 언어를 세우면 관계가 선다. 관계가 서면 삶이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단단함 위에서 당신은 더 멀리, 더 넓게 살아갈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